1번 헬륨을 제외한 모든 비활성 기체는 비활성 기체 한번 써볼까요? 비활성 기체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헬륨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오케이, 헬륨을 제외한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은 매우 낮은 온도에서 입방 조밀 싸움 구조로 결정화된다. 입방 조밀 싸움 구조는 CCP라고도 하고, 큐빅, 클로즈드, 팩트. 제일 조밀조밀하게 쌓인 큐빅, 클로즈, 팩트. 입방 조밀 싸움 구조. 이거는 뭐랑 같냐면 면심 입방 구조랑 같다. FCC 면심 입방이랑 같은 구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네온 고체의 원자 반지름은 R 옹스트롱. 이때 R 옹스트롱에서 옹스트롱의 단위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입니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네온 원자의 밀도는 Dg/per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단위 잘 봐주세요. 그 다음 네온의 몰 질량은 mg/per 몰 인버스라고 할 때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식을 써보자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 뭐라고 쓰냐, 맨 처음에 밀도는 하고 식 쓰잖아요. 밀도는 하고 식 쓰기 위해서 면심 입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즉 입방 조밀 싸움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옆에다 그려보고 해봅시다. 입방 조밀 싸움 구조는 큐빅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개씩 배열을 할 건데, 먼저 꼭지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면심입방, 면의 중심에 하나씩, 면의 중심에 하나씩, 면의 중심에 하나씩 놔둡시다. 그러면은 총 얘네는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네온의 분자 개수는 네온의 입자 개수를 계산을 해보면, 네온 같은 경우는 8분의 1짜리 꼭지점에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해서 8분의 1에 곱하기 8 하고, 그 다음 더하기 면심입방, 중심에 있는 걸 계산을 했을 때, 중심에 있었을 때는 2분의 1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계산을 하면 총 4개의 입자가 있다라고 알 수 있죠. 네온 입자는 4개가 있구나 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식을 한번 써보자 라고 식을 써보러 가면은, D는 Dg/per 센티미터 세제곱은, 우리 이거는 그냥 센티미터 세제곱이라고 씁시다. 센티미터 세제곱에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렇게 썼다면, 이거는 어떻게 식을 쓴 거냐면, 우리가 이 단위세포의 한 변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한다면 A 세제곱에 네온 입자가 4개가 있어요. 이 4개의 질량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먼저 A를 구하려고 하는데, A는 반지름 R에 대해서 식을 써야 되니까 우리 면심입방이면 뭘 봐야 되냐면 앞면을 봐야 돼요. 앞면을 떼운다고 치자. 앞면을 떼우면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 자, 꼭지점에 있는 아이, 그 다음에 면의 중심에 있었던 아이, 그 다음에 또 꼭지점에 있는 아이,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우리는 쭉 연결을 했을 때 반지름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러면 반지름 4R은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했으면 루트 2A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A는 2 루트 2R입니다 라고 대신 써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네온의 4개의 질량을 구하세요. 자, 이것도 한번 써봅시다. 먼저 4개 네온, 그 다음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인데 이거 아보가드로 숫자로 그냥 쓸게요. Na 아보가드로 숫자다 라고 식 쓰고 그 다음에 NA개가 있다. 그러고 1몰 안에 네온은 몰 질량이 mg이라고 했으니까 mg 있습니다 라고 식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단위 다 지워져 가지고 몇 g입니다가 나오겠네. 그 다음 a 자리 대신에 2루트 2r을 집어넣으면은 자 2루트 2 r인데 r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센티미터라고 써져 있으니까 센티미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겠죠. 센티미터. 이것의 전체 3승이 되겠네. 자, 이것입니다 라고 식을 쓰면 되는 거고 자, 우리 이제 복잡한 거 단위들 다 지워줄 거야. 단위들 지워주기 위해서 먼저 숫자는 2루트 2의 3승 곱하기 r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 다음에 센티미터 세제곱이 분수에 있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단위를 다 지워주면 몰 지워주면 4m NA g이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또 단위 지워줄 거야. 여기 그램 있으니까 그램, 그 다음에 센티미터 세제곱 분수에 들어가니까 센티미터 세제곱 지워줄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R은 이라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R은 R의 세제곱은 하고 하면은 R 자리 대신에 D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NA를 쓰고 여기가 4m입니다 라고 쓰면 되니까 R은 하면은 세제곱근 우리가 집어넣어줘서 2루트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음수가 그 분수에 있으니까 10의 8승으로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 세제곱근 DNA 분의 4m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2번 다음은 몇 가지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와 전기 음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단 A에서 E까지 이미 원소기호이다. 이들 원자로부터 얻어지는 화합물을 이온성 화합물이 아닌 것은 자 먼저 누군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1번 A는 전자가 총 몇 개냐면 자 계산을 해보면은 51개 전자가 51개라는 거는 원자 번호 51번은 SB 안티모니입니다. 그 다음 B는 원자를 다 세봤더니 얘는 몇 개냐면 25번이 누구냐라고 또 보면은 망가니즈 Mn 망가니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원자 번호가 몇이냐면 529는 붕소. 그 다음에 네 번째 D는 몇이냐면 35번이 나이는 브로민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35번은 브로민. 그 다음에 E는 몇이냐면 10의 13번이니까 알루미늄이라고 다 이름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AD3라고 했으니까 SbBr3라고 되어 있는 아인데 얘는 이온성 화합물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이온성 화합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적어도 2.0보다는 크게 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SB랑 BR 같은 경우는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0.9 나네요. 0.9. 그리고 두 번째 BD2는 MnBr2인데 MnBr2 같은 경우도 얘는 차이는 1.3 정도 나네요. 2.0보다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CD3는 BBr3인데 이것도 보면은 차이는 0.8 나네요. 0.8. 그 다음에 ED3 보면은 AlBr3인데
얘 같은 경우도 차이는 1.3 나서 우리는 더 이상 뭘 해줄 수가 없다. 얘는 이온성 화합물이 단 한 개도 없네 라고 해서 답은 없다. 5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생명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 구조는 이중나선 구조로 DNA 구조가 이중나선 구조다.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렇게 생긴 거. 이중나선 구조. 근데 그 구조를 모르는 선대 과학자들이 예상하기에는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X설 회전문이 실험을 통해서 DNA 구조를 알아냈다. 이처럼 고체 내부의 많은 지식이 X선 회절을 통해 나왔다. X설 회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1번 X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다. 자,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에너지는 크다는 얘기죠. 왜? 에너지식이 어떻게 됐는데 에너지는 h 람다분의 c여서 h랑 c는 어차피 플랑크 상수 빛의 속력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 했으니까 람다가 작아지면은 e는 커져야겠죠. 에너지가 큰 거는 X선하고 가시광선 중에서는 X선이 더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파장은 X선이 가시광선보다 짧습니다. 맞는 말이겠네요. 그 다음 회절은 파동만이 갖는 특성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X선은 고속전자의 금속 표적에 쏘아가지고 발생한다. 맞죠? X선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우선 금속 조각이 있고 고속된 전자를 충돌을 시키면 이제 그 금속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자핵이 있고 전자 껍질이 이렇게 뭐 많이 있을 텐데 자, 고속 전자는 어디에 있는 걸 전자를 이탈시키냐면 이 맨 안쪽에 있는 전자를 이탈시켜요. 그러면은 바깥쪽에 있는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이쪽으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건데 그게 바로 X선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오케이, X선은 고속전자를 금속 표적에 쏘아 발생한다. 맞는 말이겠네요. 그 다음 원자층 간의 간격을 구하기 위해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X선의 입사각과 파장이 필요하다. 상쇄 간섭이 아니라 보강 간섭이었죠. 보강 간섭. 그래서 브래그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식이 있었는데 ED 사인 세타는 이때 세타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각도 이거는 람다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틀린 거 4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결정성 고체 화합물은 단위세포라고 불리는 기본 단위의 3차원적인 반복으로 구조를 살짝 설명할 수 있다. 단위세포 우리 아는 개념이죠. 다음 그림과 같은 단위세포를 갖는 결정성 고체 화합물의 실험식은 이제 CA는 검정색이고 여기 검정색인 아이들 하나 둘 셋 넷 꼭지점에 5, 6, 7, 8개 꼭지점에 8개 들어가 있네요. 벌써 CA는 꼭지점에 8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면 중심에 하나, 둘, 셋, 넷, 5, 6개 면 중심에 6개가 들어가 있는 면심 입방을 가지고 있어서 CA 4개가 있네요. 벌써. 그 다음 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F 같은 경우는 자 꼭지점이 이렇게 있으면 CA 4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CA 4개 가지고 우리는 사면체를 만들 수 있는데 사면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사면체의 중심에 박혀 있는 게 F다 라고 얘기를 한 거네. 그러면 중심에 있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7, 8 왜냐면 사면체 구멍이 8개가 나오니까 하나씩 구멍에 쏙쏙 집어넣으니까 F 같은 경우는 그냥 8개겠네. 자, 그럼 이 고체 화합물의 실험식은 1대2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CaF2겠다. 답은 3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이온 화합물은 이온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 구조를 갖는다. 각 이온의 반지름의 비율 0.7 이상으로 거의 비슷한 경우에는 어떤 결정 구조를 갖는지와 양이온과 음이온의 배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한번 그려봅시다. 0.7 이상으로 거의 비슷한 경우에는 무슨 구조를 갖는다? 염화세슘, CSCl 구조를 갖는다라고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염화세슘은 어떻게 생겼나? 또 단위세포를 그려보면 단순 입방 구조가 겹쳐 있는 구조인데 먼저 음이온이
이렇게 8개가 있다면 몸, 채심의 가운데 양이온이 이렇게 위치하는 이런 구조로 갖는 게 CSCl 구조라서 배위수는 이 초록색을 기준으로 몇 개가 둘러싸여 있나, 핑크색이 몇 개가 둘러싸여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그려진 8개가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면 되고, 반대로 얘네가 또 연장을 해가지고 또 그려질 수 있잖아요. 연장을 해가지고 쭉 또 그려질 텐데, 이때 연장을 해가지고 그려져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또 8개의 배위수를 갖는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CSCl 구조의 배위수는 8이랑 8입니다.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합물 중 옥텟 규칙, 8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분자는 몇 개인가? 만족하는 I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크립톤 F2, 크립톤은 원래 비활성 기체인데 얘네가 결합을 하는 거, 이거 확장된 옥텟의 예시였죠. 아니다 라는 거, 옥텟 규칙 예외인 거죠. 그 다음에 CF4 같은 경우는 우리 루이스 구조를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SCl2라는 것도 한번 보면 S에 Cl이 이렇게 2개 붙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루이스 구조 그리는 방법은 뒤에서 배우니까 지금은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BBr3는 풍소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을 미완성 옥텟을 갖는 원소다라고 배웠었죠. 그 다음 제논 같은 경우도 크립톤하고 똑같아. 비활성 기체니까 확장된 옥텟을 갖는다. 그 다음 Cl2 같은 경우 Cl2, Cl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옥텟 규칙 이미 만족하고, CO2 같은 경우 CO2는 C에 O가 이중결합 이렇게 2개 갇혀 있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I는 하나, 둘, 셋, 4개 해서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스트론튬 결정의 단위세포는 한 변의 길이가 608 피코미터인 정육면체에 있다. 이때 이 단위세포가 스트론튬 원자가 몇 개가 있는가? 스트론튬 밀도는 답을 줬네요. 그러면은 자, 단위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단위세포 정육면체가 이렇게 입방체로 있는데, 자, 한 변의 길이가 608 피코미터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608 피코미터이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밀도는요, 식을 써봅시다. 밀도는 2.59, 위에다가 조금, 2.59 그램 1세제곱센티미터는, 자, 한 변의 길이가 608 피코미터니까 6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 센티미터로 고쳐서 세제곱을 곱한 게 부피. 그 다음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자, 여기 스트론튬이 몇 개 있는지가 궁금한데 스트론튬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X개라고 합시다. 그리고 아보가드로 숫자 6.02 곱하기 10의 23승 분의 1몰. 그 다음에 1몰 안에는 우리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얼마냐면 87.62g이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산을 센티미터 세제곱 이제 지우고, 이런 것들 지우고, 그 다음에 몰 지우고, 개수 지워가지고 x는 하고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x는 하고 계산을 했더니 우리가 반올림해서 계산을 하면 4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개. 금속의 광택은 흡수하는 빛의 보색 관계가 있다. 구리는 4.2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의 빛을 흡수한다. 구리의 광택 색깔은 하고 계산을 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에너지는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구리가 흡수하는 빛의
나노미터, 즉 파장을 구하고 싶으니까 얼마나 흡수하는지 에너지는 H 람다분의 C니까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은요. H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퍼 세컨드고 그 다음에 람다는 내가 모르겠으나 빛의 속력은 3.0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세컨드의 인버스로 집어넣어주면 지워주고 자 람다는 하고 풀어주면 되겠죠. 줄도 지워주고 람다는 하고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계산을 하면 4.74 곱하기 우리 10의 3승짜리 10의 몇 승짜리도 계산을 해주면 우리 10의 8승이랑 10의 마이너스 34승이랑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26승이 되고 또 얘네들 지워주면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니까 얘는 람다는 하고 계산을 하면은 여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입니다 까지 되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단위들은 다 나노미터라는 거 단위가 그럼 나노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고쳐줘야겠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려면 여기는 4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즉 474 나노미터입니다 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474가 대충 어디 있느냐 430과 490 사이에 있는 474가 있으면 자 푸른색의 빛을 흡수한다 즉 푸른 빛을 흡수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것에 보색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광택은 자 광택 색깔은 그럼 무슨 색깔이겠다? 오렌지 색깔이겠다. 보색이니까 그래서 오렌지색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9번 나이오뷴의 한 산화물의 단위세포는 나이오뷴이랑 산화물이니까 나이오뷴의 산화물, 나이오뷴에 산소가 붙어있는 아이겠다. 근데 얘네들은 각 모서리 중앙에 산화이온이 있고 우선 우리 그림을 그려보자면 자, 산화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위치해 있냐면 산화이온은 모서리 중심에 모서리 중심 즉 총 12개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자 산소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있는 거냐 4분의 1짜리가 12개가 있습니다. 총 3개 있네요. 그 다음에 나이오뷴 같은 경우는 나이오뷴은 면의 중심에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면의 중심에 있으니까 나이오뷴 같은 경우는 2분의 1짜리가 면의 중심 6개 해서 3개. 그러면은 얘네는 1대1이네. 나이오뷴 1대1.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aCO3는 어떤 상호작용으로 결정 구조를 유지하는가? CaCO3는 무슨 결정이죠? 이온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온 결정이겠죠. 자, 이온 결정은 무엇으로 상호 결정 구조를 유지하는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정 구조를 유지하죠. 그 다음 11번 그래파이트의 한 탄소 원자는 3개의 이웃한 탄소 원자와 결합하며 정육각형이 연속적인 층상 구조를 가진다. 그래가지고 이 층상 구조 중 한 층만 떼어낸 것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핀이다. 그림은 그래핀의 가장 작은 장방형 단위세포를 그린 것이다. 우리 단위세포 그린 거 한번 볼까? 여기가 다 탄소인데 얘네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자, 이게 가장 작은 장방형 단위세포다. 장방형이라는 건 직사각형이란 뜻이에요. 이 단위세포에 들어가 있는 탄소 원자의 수와 탄소의 배기수는 탄소 몇 개인가?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얘네들이 합쳐져 가지고 한 개가 되잖아요, 벌써. 그러면 2개의 4분의 1짜리가 4개 합쳐지고 그 다음에 여기 면의 중심에 있는 거 모서리 중심에 있는 거 이거 2분의 1로 잘려져 있는 게 2개 있으니까 계산을 하면 총 4개 그래서 탄소 원자는 4개고 그 다음에
탄소의 베이수는 자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개가 둘러싸여 있는가? 몇 개가 둘러싸여 있냐면 하나, 둘, 세 개가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답은 베이수는 3개입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베이수는 3개. 그래서 답은 4랑 3.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온 결정은 각 이온의 반지름의 비율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산화마그네슘의 구조와 베이수는 자 산화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의 이온 반지름은 72피코미터다 라고 줬고 산화이온의 이온 반지름 140피코미터다 라고 줬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비율 구할 수 있겠네. 비율은요 큰 거분의 작은 거니까 140피코미터 분의 72피코미터면은 약 0.5보다 살짝 크겠죠. 약간 0.5보다 크겠다. 뭐 이런 식이겠죠. 어찌됐든 0.5보다 큰 이 아이는 0.5 언저리에 있는 얘는 0.5 언저리에 있을 텐데 0.5 뭐시기 자 얘는 0.4와 0.7 사이에 있으니까 무슨 구조다? NaCl 암염 구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암염 구조에서 베이수는 자 암염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 자 그림을 그려보자면 또 한번 다시 떠올려 보자면 암염 구조는 먼저 면심입방을 그리고 면심입방 꼭지점에 있고 면의 중심에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모서리에 2, 3, 4, 5, 6, 7, 8, 9, 10, 11, 12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면에 그 몸통의 가운데 있는 것까지 해서 양이온까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어찌됐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 가운데 있는 이 초록색을 기준으로 핑크색이 몇 개 둘러싸여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6개 둘러싸여 있으니까 베이수는 6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수는 6. 그래서 6,6이라고 해가지고 NaCl 암염 구조는 베이수는 6,6입니다.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황화칼슘의 구조는 염화세슘 구조라고 가정하자 황화칼슘의 밀도는요. 자, 황화이온하고 이온 반지름이 184피코미터 그 다음에 칼슘이온의 이온 반지름은 100피코미터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염화세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염화세슘 구조는 자 우선 음이온이 꼭지점에 박혀있고 단순 입방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에 다른 양이온이 박혀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자 이걸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평면을 보냐면 이렇게 잘린 평면을 본다 그랬어요. 이렇게 잘린 평면을 데리고 오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초록색 원이 있고 핑크색 반지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반지름, 반지름, 그 다음 반지름, 반지름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84라고 하면은 총 더해서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하면은 여기는 루트 3A인데 루트 3A가 284의 2배니까 568피코미터입니다. 라는 거죠. 그럼 A는 얼마인가요?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지. 568을 나누기 루트 3으로 나눠주면 A는 328 정도 나와 있습니다. 328 피코미터 정도 나와요. 라고 되어 있겠죠. 한 변의 길이는 이미 구했네. 그랬을 때 이제 밀도 구하자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염화세슘에서 D는요. 먼저 A의 세제곱 분의 몇 개? 염화세슘. 황화칼슘이 몇 개 있는지. 황화칼슘이. 자, 황화칼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칼슘 같은 경우가 한 개 있고 황화 이온이 다 꼭지점에 있으니까 한 개 있겠죠. 그래서 CaS는 다 한 개씩 있겠다. 한 개의 CaS에 질량을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여기는 단위가 보니까 다 센티미터니까 3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미터라고 쓰지 말고 10m, 10의 마이너스 10승에 센티미터로 고쳐서 세제곱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한 개입니다. 뭐가요? CaS의 질량이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그 다음에 이게 1몰. 그러면 1몰당 CaS는 몇 g인데요? 라고 보면은 CA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40.08. 그 다음 S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32.06. 그럼 계산하면 72.14g입니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계산하면은 대충 얼마가 나오냐? 3.40g per 세제곱 센티미터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14번 레듐의 산화물이 결정화될 때 레듐의 양이온은 각 꼭지점에 산화이온은 각 변의 중앙에 있는 입방체가 단위세포이다. 자, 레듐이 있으면 자, 레듐의 산화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레듐의 양이온은 꼭지점에 있으니까 꼭지점에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산화이온은 각 변의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게끔 각 변의 중앙에 있게끔 모서리에다가 다 하나씩 집어넣어주면 총 12개가 나오겠네. 총 12개까지 그려주고 자, 그러면 이때 레듐은요. 이 레듐은 몇 개의 산화이온으로 둘러싸여 있나요? 몇 개의 산소이온으로 둘러싸여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몇 개의 산소이온으로 둘러싸여 있냐면 이렇게 총 6개로 둘러싸여 있죠. 6개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답은 6개. 반대로 산화이온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레듐 이온으로 둘러싸여 있냐? 제일 가까운 거 변의 양 옆에 있는 거 하나, 2개. 그래서 2개의 레듐 양이온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A와 B는 6하고 2니까 답이 없네요.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바나듐은 채심입방 구조이고 로듐은 면심입방 구조이다. 자,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바나듐은 채심입방이라고 했으니까 채심입방 같은 경우는 입자 점유 비율이 얼마냐면 68%였죠. 그리고 로듐 같은 경우는 74% 최조밀, 장조밀조밀하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나듐보다 로듐이 입자 점유율이 더 크다. 맞는 말이겠네. 그 다음 바나듐 채심입방 구조의 베이수는 8개였죠. 그 다음에 면심입방 구조의 베이수는 12개였죠. 그래서 8개가 12개보다 작다. 맞는 말. 그 다음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는 채심입방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채심입방 구조는 꼭지점에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하나가 이렇게 있는 구조가 우리는 채심입방이었고 그 다음에 면심입방 구조는 면의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또 그려보면 정육면체 그려보고 이번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고 면의 중심에 하나씩, 면의 중심에 하나씩, 면의 중심에 하나씩, 면의 중심에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는 바네듐 같은 경우는 한 개에 8개가 있는 거, 한 개에 8분의 1짜리가 또 8개 있으니까 2개. 그 다음에 로듐 같은 경우는 8분의 1짜리가 8개 있는 거에 면의 중심에 있는 게 2분의 1짜리가 6개, 총 4개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위세포당 입자수는 자, 바네듐은 2개, 로듐은 4개, 바네듐이 작다. 맞는 말이겠네. 그 다음 로듐은 입방 조밀 싸움 구조다. CCP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CCP는 FCC 면심 입방 구조와 같은 구조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네요. 그럼 답은 없는 거겠네. 자, HCl의 원자핵 간의 거리는 1.36 옹스트롱. 옹스트롱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 쌍극자 모멘트는 1.08 디바이 자라고 했는데 이때 HCl의 결합의 이온성은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예제에 나왔던 건데 자, 우선 쌍극자 모멘트 식은 뮤는 Q 곱하기 R이었으니까 뮤 1.08 디바이라고 했으니까 3.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우리 이거 단위를 다 써주면서 해봅시다. 1.08 디바이고 우리는 디바이를 바꿔주고 싶어서 1 디바이는 3.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승 쿨롱 미터입니다. 라고 고쳐줬고 이게 전하량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거리가 1.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단위 같은 거 다 지워줘요. 먼저 단위 같은 거 다 지워주고 디바이도 지워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Q는 하고 계산을 해보면 Q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36을 1.08이랑 3.34랑 곱하고 10의 마이너스 30승 쿨롱이겠죠. 이렇게 우선 아직 계산을 하진 말아봐요. 근데 이게 전자로 따지면 몇 개의 전자가 있는 건지 라고 계산을 하고 싶어서 전자의 전하량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자의 전하량 같은 경우는 하나당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냐면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한 전자당. 그래서 또 이걸 계산해주면 쿨롱이랑 쿨롱 지워질 거고 10의 마이너스 19승, 10의 마이너스 30승이면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나올 거고 여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아니라 여기 10의 마이너스 20승이 되겠죠. 여기가 얘랑 얘랑 지워지니까 10의 마이너스 20승이 나올 거고 10의 마이너스 20승에 지워줘서 10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올 거고 계산을 해주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느냐 1.66 뭐시기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전자가 되었는데 이거 퍼센트지로 바꾸고 싶으니까 우리는 곱하기 100을 해줄 거예요. 그럼 0.166에다가 퍼센티지로 바꾸기 위해서 100%로 곱해주니까 얘는 16.6 몇 %라고 되어 있겠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16% 3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온 결정의 격자 에너지의 절대값을 옳게 비교한 것은 격자 에너지라는 거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데 즉 양이온과 음이온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데 얘네가 잘 붙어 있으면은 격자 에너지가 크겠다. 즉 잘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온 결합력 K는 R제곱분의 Q1, Q2가 있다면 얘네들의 R이 작으면 작을수록 F가 클 거고 F가 크면은 격자 에너지도 크겠다. 그럼 R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둘이 붙어 있는데 음이온 같은 경우는 Cl-로 똑같아요. 그럼 양이온 같은 경우가 리튬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K 플러스가 있는데 누가 제일 커? K 플러스가 제일 크죠. 그러면은 리튬 LiCl이 제일 격자 에너지가 NiCl이 NaCl, 그 다음 KCl 순서대로 크겠다라는 거죠. 그럼 답을 써주면은 답은 몇 번이겠다? 4번이겠다. 체크. 그 다음 고온결합 화합물의 CC 고온결합 에너지를 옳게 비교한 것은 자 봅시다. C2H2 같은 경우는 C 3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 C2H4는 2중결합 가지고 있는 아이고 그 다음에 C2H6는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이겠죠. 자, 그리고 C6H6 같은 경우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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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되어 있고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런 식으로 교차되어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공명구조를 가져서 사실은 이 이중결합들이 다 1.5결합으로 모두 다 동등하게 1.5결합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럼 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결합이 3중결합, 얘는 2중결합, 얘는 단일결합, 얘는 1.5결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자, 결합이라는 건 결합 차수, 즉 3중결합이면 3중결합일수록 더 고응결합 에너지가 큰 거니까 자, 누가 제일 크겠다? C2H2가 제일 크겠다. C2H2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2H4고 그 다음에 단일결합이랑 1.5결합 중에서는 1.5결합이 조금 더 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답은 몇 번? 4번이라고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라디칼은 홀전자를 갖는입니다. 여러분 이거 홀전자를 갖는 화합물을 일컫는다. 라디칼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며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제거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라디칼을 체내의 다른 화합물과 반응하기 전에 라디칼과 재빨리 반응하는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항산화제. 근데 이 항산화제는 초콜릿, 커피와 같은 여러 식물에 함유되어 있다. 다음 중 항산화제와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합물은 항산화제랑 반응하는 거는 뭐다? 라디칼이다. 그럼 라디칼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라디칼. 자, 라디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선 전자수 다 세보면 된다 했어. 자, 여기 C는 4개, H는 하나당 3개, 그래서 총 7개 홀전자 가지고 있겠네. 얘는 6개에다가 1개니까 7개, 얘도 홀전자 가지고 있겠네. 얘는 7에다가 6이 10이니까 19, 얘도 홀전자 가지고 있겠네. 얘는 7에다가 6이니까 13, 얘도 홀전자 가지고 있겠네. 다 라디칼인데 그러면 답이 없다. 답은 5번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20번 다음은 몇 가지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단 A에서 E까지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이들 원자로부터 얻어지는 화합물과 이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먼저 A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있냐? 하나, 둘, 10개에 13개가 있으니까 알루미늄이겠네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B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있냐면 세보니까 83개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비스무트라는 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7개가 있으니까 7번 질소고 그 다음에 얘는 8번 산소고 그 다음에 E는 몇 개냐면 34번이니까 답은 셀레늄이겠네요. 34번 셀레늄. 그래서 원소까지 다 찾아놓고 그 다음 우리는 한번 이제 찾아봅시다. A2D3는 Al2D3, O3니까 이거는 산화 알루미늄이죠. 산화 알루미늄이다. 이름 붙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Al2E3니까 Se3 이거는 산화 대신에 셀렌화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됩니다. 답은 바르게 짝지은 것이니까 2번이겠네. 뒤에 있는 것도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B는 비스무트에 CD니까 NO3에 3개가 붙어있는 거. 이거는 질산 비스무트라고 합니다. 질산납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비스무트에 D는 O니까 비스무트 2, O3 이거는 산화 비스무트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ED2는 뭐냐면 EDSeO2라고 쓰면 되는데 이거는 이산화탄소 CO2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처럼 얘는 이산화 셀레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